조선 유생이 이 경직률을 들으면 웃습니다. 뭐라고요? 자, 어떤 과거 시험은요 무려 11,000대 1. 경직률 11,000대 1. 만천대 1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자 성균관에 들어왔고 이제 공시라고 했죠, 공시. 네. 이 대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예. 근데 뭐 이 공무원 시험이 딱 한 번 보고 끝난 게 아니에요. 초시, 그다음 회시, 그다음 전시 계속 시험을. 아유. 아까 제가 원칙적으로 이 시험 몇 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합격자는 과연 몇 명일까요? 그러니까. 궁금하시죠? 아까 질문이었잖아요. 궁금해요. 그죠?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최종 합격자는 33명. 와. 33명. 3년에 한 번 보는 시험, 그런데 최종 합격자는 33명. 참 어려운 시험인데요. 조선시대 과거 시험의 경쟁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하죠? 너무 궁금해요. 과연 몇 대 몇이었을까? 맞다. 요즘 그 언론 고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방송 들어갈 때 몇 대 몇, 아나운서 시험 몇 대 몇이었어요? 저 시험 볼 때가 어. 1900대 1이었어요. 네? 여자를 한 명 정도 이제 지상파에서는 뽑기 때문에 네. 1900대 1을 그 한 명 중에? 뚫었어요. 아니 진짜 진짜로요? 우와. 아 진짜? 예. 대단하신 분이네요. 1900대 1을 와. 자, 어쨌건 간에 지금 예원 씨 1900대 1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 유생이 이 경직률을 들으면 웃습니다. 뭐라고요? 자, 어떤 과거 시험은요 무려 11,000대 1. 경직률 11,000대 1. 만천대 1이 가능해요? 1800년에요 정조가 세자 책봉을 기념해서 특별 시험을 열었습니다. 응시자가 무려 11만 명. 근데 그 중에 합격자는요 딱 10명. 원칙적으로 33명인데 이건 10명밖에 안 뽑는 시험. 우리나라 이 공부 뭐 학구열 뭐 이게 옛날부터 대단했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천원 주인공 누구셨죠? 퇴계 이황. 퇴계 이황. 성균관의 자랑이었던 이 퇴계 이황 선생도요. 젊은 시절에는 과거 시험을 3번 연속 떨어지세요. 정말 그 조선 성리학의 대가입니다, 이분. 근데 이분조차도 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으셨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하루는 이황이 시험에서 이제 떨어지고 과거 시험 떨어지고 집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이서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이서방? 그러니까 보통 양반가 자제한테 이렇게 서방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떨어졌어. 그러니까 뭔가 좀 자격지심? 혹시 나를 부르는 건가? 라고 해서 이렇게 돌려봤더니 자신 이황을 부른 게 아니라 종을 부르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이게 뜨끔했던 거예요. 이서방 하니까 나? 뭐 이런 어떤 느낌이 들었던 거죠. 내가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서 이런 욕을 당하는구나 하고 잠깐 사이에 합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의기소침한 어떤 그 이황의 모습 떠올려지시죠 지금, 그죠? 조선의 그 위대한 학자도 이 과거 앞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황은요 그 이후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28살에 소과 시험에 합격, 34살에 대과 시험 합격.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정말 다르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교수님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던 시험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몰리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 당시에는 과거에 급제하지 않으면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유일했구나.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보시고 예.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고 우리 집안이 되게 잘 나가고 있어도 내가 과거에 합격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고위 관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편으로는 지금은 집안이 별로 안 좋은데 내가 과거에 합격을 하게 됐어.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려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고요. 오로지
과거에 합격해서 관리가 되는 게 출세의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출세하고 싶으면 과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딱 하나, 딱 그 길 하나밖에 없었고.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길 하나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근데 바꾸기 너무 어렵잖아요. 3년에 한 번, 33명, 11,000대 만천대 1. 그 과거 학교에 온 이제 고향 가서 소인가 뭐 타고서 머리 이렇게 돼가지고 옷 그렇죠. 입고 하는 게 그게 그거 맞죠? 그렇죠. 급제하면은 합격하면은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퍼레이드를 하는 중요한 거죠. 아 근데 해야 돼. 지금 들어보니까 할만해요. 아유, 그럼요. 이건 플래카드가 이게 보통 플래카드 거의 그러니까 그건 해야 진짜 돼. 맞습니다. 이 조선시대에 정말 집안을 일으키고 지탱하는 그쵸. 버팀목 그리고 공인된 출세의 사다리. 이건 오로지 과거 시험 딱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균관 유생들을 비롯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요. 당연히 경쟁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과열되면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어허. 설마. 시험을 딱 볼 때 전국의 이 수험생들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네. 과거 시험에 부정행위가 생깁니다. 아, 그러니까 욕심이 이제 진짜 이게 그렇죠. 사실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과거 볼 때 어떤 임금님 딱 보고 있고 밑에 바닥에 전부 다 쫙 종이 피고 앉아 있는데 너무 가깝더라고. 아, 코딩하기 좋았다. 우리가. 너무 가까워. 이 가림막도 없고. 좀 그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네. 커닝 페이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야 가지가지하고만. 엄청나네요. 심지어는 콧구멍 속에다가 커닝 페이퍼죠. 몰래 꺼내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목숨을 걸면서까지 코에다가. 정말 별의별 방법들이 다 있었는데 자, 이런 부정행위가요 조선 후기에 특히 자주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급기야 숙종대에 조선을 뒤흔든 최악의 입시 스캔들이 벌어집니다. 입시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기묘 과옥. 기묘년에 이 과거 시험의 부정행위로 인해 일어난 범죄 사건. 자, 이 숙종대에 열린 특별 과거 시험에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이들이 모두 의금부, 왕의 직속 사법기구죠. 이 의금부의 조사를 받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합격했는데 갑자기 끌려간 거예요. 무서운데. 조사받는다고. 샅샅이 수색하라. 예. 자, 그 시작은요. 바로 당시 시험 감독이었던, 시험관이었던 어떤 사람의 상소였습니다. 전하, 이번 과거 시험에 부정행위가 만연했다고 합니다. 이들을 잡아서 조사하셔야 됩니다. 라는 상소가 올라온 거죠. 자, 이 상소를 본 숙종은요. 신하들에게 대대적인 전면 조사를 지시합니다. 이 당시 과거 시험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아요. 김동현 이름 쓰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그 김동현 유명 연예인 아니야? 점수 좀 줘야 되겠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테스트예요. 그런데 뭐야? 합격한 시험지를 바꿔치기 한다든지 또는 감독관이 답안지를 고쳐서 써줘?
게다가 채점할 때 누구 답안지인지 자기들끼리 표시를 해가지고 미리 알고 합격시켜? 이런 모습들이 막 나온 거예요. 원래 알면 안 되는데 서로 아름아름 나쁜 품앗이를 한 거죠. 수험생 몇 명의 일탈이 아니라 고위직 관리와 시험 감독관까지 얽히고 설킨 정말 조직적인 비리 사건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왕의 신하를 뽑는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정행위를 한 거예요, 지금요. 그죠? 그래서 이 분노한 숙종은요, 이것들을 내가 가만히 둘 수 없겠다라고 하면서 이 시험 무효. 전면 무효. 전면 무효? 전면 무효. 아유.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50여 명의 사람을 모두 파직, 유배, 심지어 군대까지 보냅니다. 유배까지. 자, 그런데 왕이 지금 이렇게 파직, 유배, 군대 딱 보냈어요. 근데 이런 처벌 내용을 듣자 신하들이 전하, 이것은 아니옵니다 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자, 신하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냈을 때 네, 거기서 이 사람들이 빈자리가 너무 많아져서? 그럼 또 뽑으면 되잖아요. 아, 오케이. 네, 뽑으면 영어 돼요. 시땡입니다. 뽑으면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왕이 바직하라, 유배하라, 군대를 보내라 이렇게 명을 내렸잖아요. 지금 네. 이 신하들이 지금 딱 그걸 듣고 화가 났어. 자, 나단이 아는 것 같아. 조나단. 자, 조나단. 500년의 역사, 네. 이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힌트예요. 예. 아니 감히 그 과거 시험인데 그렇게 해버려? 해보라. 왜 안 죽이십니까? 조나단 정답. 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잘 맞춰요? 야, 충격.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 아니에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5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뭐냐면 연루된 모든 사람 처벌했지만 그 처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배나 파직보다 더 심한 벌, 이 벌로 정말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형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네. 엄격했구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신하들은 만약에 이 처벌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일이 또 벌어지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처벌이 과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거랑 반역을 위해서 군대를 일으킨 거랑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반역죄랑 이제 같은. 이 사람들이 관료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사람을 뽑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도 해악이 엄청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 심한 처벌이라고 생각을 또 안 할 수 있는 게 왕의 신하, 내 옆에서 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그렇죠.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사람이 들어와서 다 흐트러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격하게 하는 게 좀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